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벌써 여름의 강의를 시작했는데 벌써 수학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저희 강의도 마찬가지죠. 총 8강 중에 벌써 5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저희도 이제 결실 맺으러 가야죠. 10억에서 30억, 30억에서 50억, 50억에서 그리고 이제 100억으로 가서 100억이면은 왜 100억이냐? 100억 정도가 돼야 조금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억 정도가 돼야 이제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율 4% 받는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세금 떼고 비용 제하고 혹은 건물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한 3억 정도 떨어집니다. 2억 8천에서 3억 정도. 그러면 뭐 이거저거 쓰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경험해 보면 10억 정도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노심초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1억부터 해갖고 10억까지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걸렸다. 그러면 10억에서부터 50억 모으는 데는 시간이 또 금방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산이 되면은 이제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투자에만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실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좋은 방법인 줄은 알지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해지게 되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추상적인 이론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수치화, 계량화, 그리고 실천화시킨 방법론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어떻게 빨리 매덕 10억을 모으는 방법. 즉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은 주식 투자자 초보자가 아니다. 실력 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억 정도에서 많게는 이미 10억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이상도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 돈 1억, 2억 혹은 5천만 원을 갖고 이 10억까지 도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실전 매매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빨리라고 말을 하면 뭐에 생각을 하냐면 이제 주식 초보일수록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산전수전 겪어보지 않고 본인만의 철학이 없고 투자 원칙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내가 1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물리적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 매매 횟수가 많으면 한 번보다는 1000번, 1000번보다는 10,000번, 10,000번보다는 100만 많으면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양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늘려가면서 수익률을 높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매를 줄여가면서 수익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이재용 회장님이 주식 투자 샀다 팔았다 하시던가요? 아니죠. 전환사채를 받는다든가 M&A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시장 외에서 산다든가.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99%에 속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방향입니다. 자,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방향으로 살아든지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추상적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은. 수치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속도의 함정에 빠져요. 대표님, 저는 주식 투자 딱 아파트 살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10억짜리.
대표님 저는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전세금 5억 마련해 줄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원래 5억 갖고 주시고 왔는데 지금 까먹고 1억 남았는데 원금 찾으면 그만두겠습니다.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대부분 뭐냐? 까먹은 거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둬요. 안 하면 되지. 누구 말대로 김용만 씨인가요? 개그맨 중에 자기한테 돈 내가 1억 만들어줄 수 있대. 그러니까 김구라 씨인가가 홀딱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2억을 맡기면 자기가 1년 안에 1억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만 씨가 그만큼 팔랑기나 개그맨 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저기 하신 분, 귀티가 흐르시는 분인데,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저런 방법이 자 근데 보통 빨리 하려고 때문에 그래요. 속도의 함정이 빠집니다. 근데 실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5년 정도 지금 해보니까 주식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략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여러분은 그러면 성공할 만한 어떤 전략이 있나요? 나만의 어떤 성공 전략이 있으면 전혀 조급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1강, 2강, 3강, 4강에서 배웠던 거래량, RSI 지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의 그 신호점, 종목을 발굴하는 거 배웠죠. 진입하는 타이밍 배웠죠. 그리고 그 종목의 가치 분석을 할 줄 알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그 수단들을 가지고 써먹는 건지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가장 빨리 10억 모으는 법. 이거는 결국은 뭐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 1000명 중에 990명이 빠지는 함정. 그래서 그 속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깡통 한번 깨쳐보고 일어나신 분들, 뭐 하신 분들은 성공한 모든 사람의 저기에는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만의 전략. 나는 낙폭과대만 산다. 나는 사가면서 계속 한 주씩만, 시대가 요구하는 주식만 늘려간다. 단타가 됐든 투자가 됐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자기만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략이 있으세요? 그 전략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한다. 나 치킨집 할 거야. 그 전략이 뭔데? BBQ 할 거야. 프랜차이즈 다 갖다 줘. 그럼 아파트를 공략할 건지, 사업시설을 공략할 건지,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이 전략을 갖고 세우잖아요. 심지어 BBQ, 내내치킨이든 하다못해 편의점을 하더라도. 그냥 떨렁 아무 생각 없이 차려놓지는 않는 거잖아요. 왜?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한 20, 50 편의점, GS.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한 치킨집.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너도 나도 다 아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바로 옆집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 집 건너 내내치킨, 한 집 건너 BBQ, 한 집 건너 교촌치킨 있는데. 그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저희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한샘의 투자 방법론 1급 비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이 전략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방법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코로나 때 1,500포인트까지 빠진 지점입니다. 1,500포인트에서 10개월 만에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1,000개 종목으로 구성된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현재 시가총액 1,900조 원, 2,500포인트 중심으로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00%가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이 1,200조에서 2,500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100%가 움직였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봐요. 종합주가지수 1,500포인트에 여기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주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봐요. 그냥 1억 가지고.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둘이 친구야. 여기 저는 박한샘이고 여기는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뭐 김 대표님, 이 대표님, 오 대표님, 이 여사님 뭐 이렇게 지금 이제 TV 방송 보고 계세요. 야, 코스피 때
코로나 때 종합 1,400 몇 포인트 갖고 1,500포인트가 다 살 수 있는 지점이지. 최저점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죠. 1억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000포인트까지 갈 동안 3억을 만들었어요. 몇 퍼센트 수익률? 200% 수익률. 자, 근데 저 박한샘은 어떻게 했느냐? 종합이 1,000포인트, 1,500에서 3,000 갔으니까 종합주가 지수밖에 못 먹은 거야. 주식 전문가인데. 100%. 여러분이 200% 먹었는데. 여러분이 훨씬 주식 잘하죠. 1억 가지고 3억 만들고 저는 1억 갖고 2억 만들었어요. 아,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 김 대표님, 김 사장님 잘 계셨어요? 아, 네, 이번에 뭐 얼마 벌었어요. 근데 이거 앞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네. 저보다 훨씬 주식 잘하시네요. 그렇지. 네, 너 또 뭐, 자, 200% 벌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우습게 알겠죠. 네. 이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요동칠 때마다 1년에 몇만 명씩 늘어나요? 300~400만 명씩 늘어나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3억 벌으셨어요. 저는 2억 벌었는데 종합주가 지수만큼 수익.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3,300 갔다가 이제 쭉 지난 지점에서 다시 2,2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어요. 종합주가지수 3,300에서 2,100이니까 2,200이니까 마이너스 1,100, 35% 하락. 3분의 1 하락했죠? 100% 올라가고 3분의 1 하락.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분이 정상적인 투자를 잘 하셨다면 3억이 2억 됐겠죠. 굉장히 주식 잘하는 분이에요. 올라갈 때 200% 먹고 1억 갖고 종합주가지수보다 2배 잘하고 종합이 떨어질 때 종합주가지수밖에 손실이 안 나. 많이 먹고 적게 손실 나고.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총 시간은 3년. 전 시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갈 때 종합주가지수밖에 못 먹어. 그냥 평이해. 그런데 종합이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2억에 50%, 0.5, 1억이죠? 그래서 3억이 됐어요. 처음에 1년 차이는 누가 잘해요? 올라갈 때는 이분이 잘합니다. 저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이분은 종합주가지수만큼 손실 나. 네. 2억 됐어요. 저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질 때만큼 또 수익 나. 3억 됐어요. 혹은 2억 7천, 73, 21. 그렇죠? 네, 참 3이 6, 2억 6천 됐다고 볼까요? 3억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합주가지수만큼이니까 2억 6천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30%.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출발점에서부터 똑같이 1억으로 출발했어요. 땅바닥에서 산 거 아니야. 다 살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넘게 있었어요. 1번 분은 똑같이 1억에서 3억 갔다가 2억 됐고 현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2억밖에 못 됐다가 지금은 2억 6천 됐어요. 첫 출발점으로부터 1년, 2년, 지금 3년 반 지난 시점에서 약 40개월 좀 넘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먹을 때 왕창 많이 먹고 실제 여러분 손실은 여기서 더 많이 났을 거예요. 50%씩 손실 나신 분도 많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2억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2.6억으로 되고 싶습니까? 자, 누가 빠른 것 같아요? 이분이 빠른 것 같죠? 빨리. 근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3년 반 지나서 40개월 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2억 6천, 이분은 2억. 만약에 이런 사이클 한 사이클 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5억. 저는 7억. 두 사이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7억에서 8억. 많게는 10억. 저는 15억.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1번 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더 커져요. 처음에 1억일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고, 그리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걸 T라고, 우리가 시간을 T라고 그러고 수익률 R이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을 나중에 이제 공식을 세울 때 채권 무위험 수익률 갖고 할 때 이런 공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1번 케이스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이 파동이 작습니다. 갈수록 더 커져요. 운용자산이 커질수록.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매매가. 그 다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얘가 수익률, 여기가 시간 T라고 본다면 가급적 적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미미하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워렌 버핏 방식이죠. 60살 때까지는 1,000만 달러밖에 못 벌어. 한국 돈으로 130억. 20년간. 그 다음에 65세부터는 1,000만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씩 벌어. 그 다음에 65세부터는 70세까지는 이제 100억 달러씩, 1,000억 달러씩 늘어나. 똑같은 5년인데 처음에 100억 모을 때까지 20년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 단위로 버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왜 그러느냐? 시간과 동행하는 투자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워렌 버핏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치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 주식 무진장 샀다 팔았다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애플을 가장 많이 비싸게,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누구냐? 평균 매수 단가가 높은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산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워렌 버핏이 1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해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스마트폰 이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에 아주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애플 주식을 편입하지 않은 거다.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이 갖고 있죠. 네, 뱅가드 펀드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제 2대 주주가 버크셔셔의 3대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에요. 버크셔셔의 최근 시가총액이 보니까 한 테슬라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800조에서 한 1,000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속도, 1년 안에 빨리 버는 거다. 매매를 많이 하는 거다. 주식 투자는. 그래서 빨리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자기 실력으로 돈을 늘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 시장의 판때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의 속성. 지금 제가 계속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거죠. 거래량, 종목 발굴법부터 본 거죠. 거래량. 그렇죠? 그리고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RSI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는 거. 방법론적인 거죠. 무슨 방법론? 종목의 발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종목을 발굴하고 검증할 줄 아니까 투자 시계를 갖고 지금 이론적인 체계화를 시키는 겁니다. 왜? 이걸 갖고 계속 반복하는 행위예요. 이걸 가지고 종목을 발굴해서 늘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늘리고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지내놓고 보면 이게 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걸 산전수전 다 겪고 체계화시킨 분은. 그렇지만 이 체계화시킨 걸 가지고 계속 저 같은 경우는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1,000만 원에서 제가 맨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970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1999년도.
970만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 IMF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이걸 늘려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970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1억에서 1억 5천, 2억, 3억, 5억, 10억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근데 가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으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모으는데 15년 걸렸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10억 모으기가. 왜? 생활비 써야지, 애들 교육비 들어가지, 경조사비 들어가지, 뭐 어디 아프지, 부모님 뭐 어버이날 뭐 해야지, 차도 바꿔야지, 집도 바꿔야지. 정말 어렵습니다. 100억 갖고 처음부터 했으면 쉽게 되겠지만 일반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랑. 지금 30대 되신 분들. 여기저기 끌어와서 내 돈 3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 8천만 원 갖고 굴리는 분도 있고 내 돈 1천만 원에 대출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굴리는 분도 있고 왜? 어차피 1천만 원 있으나 없으나 집 못 사잖아. 그렇죠? 어차피 못 사잖아. 어차피 월세 살아요. 그럼 이 1천만 원 갖고 앞으로 10년 뒤가 무서운 거지 지금은 무서울 게 없단 말이야. 젊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가 여기 뛰어들었는지 알고 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게 주식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빨리 되기 방법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성에 투자하는 거다. 그 방향성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략이다. 그래서 그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개념 속에서 내가 동행하는 거거든요. 내 실력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늘어나도록 매매 이 변동성이 근데 이 시간이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안 돼요. 이거 단타로는 자기 실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 한 번 던지면 앞면, 두 번 던지면 앞면, 100번까지 다 앞면 나오는데 100만 번 던지면 51만 번은 앞면, 49만 번은 뒷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에서 빨리란 제가 경험해 보니 실제 매매를 해보니 그리고 저의 메커니즘으로 하나의 툴을 만들어 보니 속도가 아닌 연속성을 의미한다.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이것도 괜찮지만 아까 A 같은 경우처럼 1억 갖고 3억 벌었다, 2억 갖다가 5억 갖다가 3억 갖다가 8억 갖다가 5억 갖다가 10억 갖다가 7억 갖다가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먹을 때 심리적으로 후달립니다. 까먹을 때 심리적으로 후달려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후달리는데 왜 후달리느냐?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 뭐 집도 있고 다 돈이 있다고 보면 그런데 이번 달에 3천만 원 벌었다가 2천만 원 까먹었어. 살 떨립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100만 원 났어. 생활비 마이너스 그럼 500만 원 까먹었죠. 거래 수수료 벌써 이 정도 규모면 한 달에 300 세금 거래세 0.3% 합치면 돈 1,000만 원 나가요. 나는 실제 매매에서 까먹은 1,000만 원인데 생활비 500만 원에 거래 수수료 세금 1,000만 원, 1,6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손에 5억을 쥐고 있어도 살 떨린다니까. 내가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자꾸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속성. 10,000원이라도 계속 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10,000원이라도 계속 번다는 얘기는 오늘 벌고 내일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버는 거고 종합이 떨어져도 오늘 100만 원 까먹고 200만 원 까먹는데 다음 날 3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벌고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벌고 이번 주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종합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즉 비나이다 비가 안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벼도 심어야 되고 나무도 자라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기우제라고 그러죠. 이게 가치 투자 방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마을 공동으로.
평상시에는 그냥 해요, 열심히.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많이 나올 때 저축하는 거잖아. 자,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떨어져도 단 1%라도 수익을 내게 만드는 거. 연속성이 곧 복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러분 노력으로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주식 사갖고 수익 내갖고 복리를 개념을 누려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계속 단타 매매일 뿐이에요. 어떤 매매? 전략이 없는 매매. 확률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때는 벌지만 우하향할 때는 우상향할 때는 벌죠. 우하향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를 나야 되는. 그것도 한 번이 잠깐은 그럴 수 있어. 고점에 흔들릴 때 계속 나야 되는. 그러면 전업으로 우뚝 서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전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름에만 한철 냉면 다 팔아먹어. 겨울에 사람이 왜 없지 냉면집에? 굶어 죽는 거죠. 그럼. 자,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식에서는 결국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연속성이라는 개념이다. 빨리라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뭐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식시장의 가장 핵심인 복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다. 그 복리의 개념을 내 걸로 만드는 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만드는 거. 아인슈타인이 말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복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그 복리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혹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대중적인 것은 주식입니다.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가장 빨리 10억을 모은다는 얘기는 복리의 원리에 뭐다? 순응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내가 순응하는 투자. 시간이라는 T의 개념과 그리고 나의 수익률 R이라는 개념을 뭐에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판이 그렇게 짜 있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사과를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듯이 복리라는 개념은 그 중력에다가 속도라는 가속도를 붙여서 복리의 개념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고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하고 그냥 열심히 사고 파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이 본인의 철학으로 그걸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이시죠. 그걸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 주식 투자에서 실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짐 로저스라는 분하고 그리고 버크셔셔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주식만 하면 인내를 내야 돼요. 왜? 주식은 일방통행이잖아.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다. 이게 되어 있으면 단돈 100만 원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이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주식시장은 전쟁이 일어나도 다음 날 열려. 2차 대전이 일어났어도 딱 3일 쉬었어요. 안 믿기시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라크하고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죠. 유럽에서 뭐 무기 해갖고 뭐 맞선다는 둥, 폴란드가 산다는 둥, 뭐 미국이 전쟁 물자 지원한다는 둥. 그런데 러시아산 국제 유가 런던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아니 전쟁하는데 그거 안 막잖아. 주식도 거래돼요. 2차 대전 때도 그랬어요. 독일 놈들하고 유럽 놈들하고 맨날 싸워가면서도 화학 제품들 주식들 다 거래됐다고 독일. 그러니까 나만 준비되어 있으면 돈은 천지에 널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손에 100억을 쥐고 있어도 본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주식을 사고도 노심초사 하는 거야. 왜? 준비가 안 되겠는가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인 우리는 계량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주식시장에서. 자, 그것을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 3, 4주 전에 했던 포스코 DX입니다. 가지점에서 거래량 터졌죠. 이동평균선 들락날락 해가면서 수렴했죠. 수렴한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확산하죠. 60일, 20일, 5일, 일봉. 자,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1, 5, 20 빨간색, 녹색 60선.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떻습니까? 이걸 면적비로 나타내면 1, 2, 예. 1, 5일, 그 다음 빨간색 20일, 녹색 선 60일. 삼각형이죠? 자, 한 점에 수렴되어 있다가 어느 날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래가면서 확산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주식에서 복리의 수익성을 갖고 주식을 연구한다는 것은 수렴과 확산을 연구하는 게임입니다. 수렴과 확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수렴, 정별에서 역별, 계속 뭐를 연구하는 게임이냐? 주식에서. 그래서 예. 여러분한테 제가 그래서 제시하고 싶은 가장 빨리 주식에서 10억을 모으는 방법은 실천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너만의 전략을 준비해라. 전략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다. 몇 년간? 25년간. 처음에 5년간은 무진장 저도 좌충우돌 해봤습니다. 매일 단타 쳐봤어요. 제가 하루 몇 번 매매를 했나 보니까 130번을 매매했어요. 풀베팅으로. 사고 바로 깔아놓는 거지. 자, 그리고 훈련. 그 성공한 걸 갖고 자꾸 실전으로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거래량, 수렴 확산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공 DNA를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시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900만 원을 갖고 있든 1억을 갖고 있든 10억을 갖고 매매하든 100억을 갖고 매매하든. 자, 그래서 성공 DNA라는 건 뭐냐면 루틴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식은 해처 모여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요. 그때는 군사정권 시대니까 무슨 명절 전에 지금 딱 가을 운동회. 기준 한 반에 70명. 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 한 반에 70명인데 5개 반, 10개 반이 있어요. 그럼 한 학년에 700명이에요. 제가 72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키가 뒤에서 3번째가 컸는데 75명까지 있었던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도. 한 학기에 10명이야. 700명, 800명이에요. 6학년까지. 6, 7이 40이. 한 학기에 4,200명. 바글바글하죠, 진짜. 자, 맨날 운동회 때 해체 모여 하잖아요. 한 명이. 그렇죠? 기준하면 쫙 모였다가 또 흩었다가 결국은 해쳐, 수렴, 모여, 수렴, 해쳐, 확산. 계속 수렴, 확산, 수렴, 확산, 수렴, 확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주식은 변곡점을 찾는 게임입니다. 수렴점, 5일선, 일봉, 5일선, 21선, 61선이 하나로 뭉쳐진 지점. 수렴하잖아. 그 다음 확산. 그렇죠? 어디서 꼬꾸라져요? 여기가 최정점이에요. 카카오 17만 3천 원 2021년 6월 24일. 그 다음 꼬꾸라져요. 여기서 물론 꼬꾸라졌는데 역배열되죠. 61선 아래로. 그 다음 다시 확산. 60일, 빨간색, 20일, 검은색, 5일, 일봉. 역삼각형의 모습이잖아요. 60일, 20일, 5일, 일봉. 역삼각형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 역배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안정적인 삼각형이냐, 불안정한 역삼각형이냐. 자, 여기서 안정적인 삼각형인데 혼자 이탈해서 쫙 올라가죠. 1대 1대 1. 61선과 자, 녹화보기를 다시 보세요. 네, 61선, 21선, 5일선, 일봉. 1대 1대 1. 1대 1대 1. 여기서 순간 이탈할 때. 그것이 액면 분할이든 뭐든 그 사이가 꼭지, 단기 꼭지입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네. 저가 대비 100% 이상 올라가고 계속 수렴 확산한 거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말한 유태인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주식을 개 데리고 산책하는 거에 비유했죠. 강아지 새끼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강아지 새끼 줄이 길을수록 어떻게 해요? 줄이 길다는 건 그만큼 탄력적인 주식이라는 거지. 줄이 짧은 거는 식료품이나 이런 것처럼 짧은 거고, 강아지가 앞서갔다가 혼자 뒤로 또 갔다가 앞서갔다가 뒤로 갔다가 산에 산책할 때 그렇게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주가의 탄력성, 베타지수라고 그러죠. 그런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식은 수렴하는 거예요. 결국은 역배열도 마찬가지. 계속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박한샘 너의 주식 투자의 철학을 기술적으로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러면 수렴과 확산의 게임이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거래량, 그렇죠? 그 다음에 역배열됐다가 정배열,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거래량 앞에 걸 잡아먹었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앞에 혹시 어떤 신호가 나온 게 있었는지, 주가가 상투 쳤을 때 여기서 신호는 나왔지만 앞에 무슨 신호가 있는지, 주가는 이건 후행성이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RSI 지표라는 걸 갖고 우리가 여기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잡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난 3강의 동안 여러분들하고 한 거 거래량과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정배열과 역배열, 이동평균선, 정배열에서 역배열, 역배열에서 정배열, 3번 그리고 RSI. 이 세 개를 가지고 방법론증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 패턴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 가운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복리의 개념을. 자, 문제는 뭐냐? 올라갈 때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럼 떨어질 때도 먹어야 돼. 이게 전략입니다. 방법론적인 것만 갖고는 큰 돈 못 모아요. 시간이 걸려. 더 걸려 오히려. 떨어질 때도 먹어야 돼. 단 1%라도.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을까요? 자, HMM이라는 주식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3강인가 2강이 선주식이에요. 다 제가 앞에서 강의한 내용들만 가지고 다 지금 갖고 나오는 겁니다. 종목들도. 수렴, 확산, 1대 1대 1. 원래는 얘가 더 쭉 뻗어갔으면 좋았겠죠. 여기서부터 이미 신호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고가는 연장파동이라고 보고. 자, 그리고 역배열된 건 이 지점이죠. 1번 지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팔면 20% 차이 나잖아. 원금 대비면 100%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진짜 여기에서 보는 거죠. 앞에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RSI 지표상으로 꺾인 신호가 있었다. 자, 봅니다. 방금 보셨던 51,000원 최고점 자리예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1번 가지점이라고 보고. RSI 지수가 어떻습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RSI 지수는 꺾이죠.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4만에서 5만 원. 근데 RSI 지수는 계속 꺾이죠. 그리고 역배열되죠. 주가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좁혀지잖아요. 얘가 갈수록. 간격이 이게 2대 1 이런 식으로. 좁혀지는 게 참 확산되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탄력을 잃어가잖아요. 고점은 고점인데 갈수록 탄력을 잃어가. 쭉 보다가 못 가 이제 더 이상. 조심해야 돼요. 그때 거래량까지 터져줬다. 앞에 있는 거 잡아먹었다. 근데 바닥권에서 치고 나올 때라든가 혹은 한번 슈팅했을 때라든가 그런데 이 시점부터 100%가 나왔다. 그럼 이 거래량이 앞에 터졌기 때문에 그 뒤로 나온 첫 번째 거래량인데 주가 급등 나왔다가 탄력을 잃어갔다. 여긴지 여기가 알 수는 없어 우리는. 근데 뭐 해야 돼? 거래량 터졌잖아.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지점인 거죠.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거 떨어지면 빨리빨리 잘라내고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어떤 거냐? 남들 다 하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거 왜 안 돼? 제가 뭐 잘못 누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빨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떨어지는 쪽에도 먹을 줄 알아야 연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아닌 방향성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많아요. 저는 2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EBS라는 종목 검증하는 법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요거 하고 그 방법론적인 거. 어떻게 하면 떨어졌을 때도 수익을 내야 되는지. 그래야 연속성도 생기고요.
그래야 복리에 시간이 자신이 생겨요. 시간이 갈수록 내 돈이 늘어나. 그래서 지금까지 1억 모으는데 3년 걸렸다면 앞으로 1억이 3억 되는 2억 되는 데는 이제 5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2억이 10억 되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려요. 이런 자신감이 생성이 돼요. 왜?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축구 선수들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 중에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국가대표인데 공을 차주면 무서워요. 그래서 빨리 패스해. 일본이 그럽니다. 욕먹는 걸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 누가 못하면 그 친구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감싸주려고 하지 않고 한국하고 축구하다 치면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언론대에서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나한테 오는 걸 무서워해. 힘들 때. 근데 브라질 애들 보세요. 호나우징이나 무슨 이런 애들, 남미 애들은 공 오면 갖고 노는 재미에 아주 신났죠. 빨리 패스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나한테 공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이 급등, 급락, 주식시장이 원래 속성입니다. 급락하는 거, 급등하는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원래 주식은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방향성,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는 어떤 전략으로 짰느냐? 두 가지 방법론을 취해왔어요. 그래서 상품을 그 두 개를 가지고 딱 두 개입니다.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하나 갖고 20년, 하나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5년 됐네요. 이제 그것도 시대가 만들어줘야 그런 상품이 상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거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종목에 이게 어떻게 내가 투자해야 될지 지난번에 강의했던 하이닉스, 포스코 DX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걸 통해서 적용해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